진짜 누가 휠체어라도 좀 주면 좋겠어. 집을 나선 지 어느덧 1시간.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땅바닥을 향해 있다. 지나가는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지만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녹색불이 꺼지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이번에도 실패다. 길 건너다 보면 사람들 보면 집에나 처박혀있지 못해 나오고 차 막히고 그래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몸이 노인 거 어떻게 하고. 하늘을 등에 지고 살아온 지 벌써 10년. 영기 씨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고 있다. 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영기 씨가 집 앞 골목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걷는 아들의 뒤를 말 한마디 없이 따라오는 어머니. 걷다가 쉬고를 반복하며 60이 넘은 어머니는 38 아들의 걸음에 보조를 맞춘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건만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인다. 누구세요, 엄마? 울고 그래. 아유, 왜 그러세요? 누구 죽었어? 아유, 울고 그래. 아, 빨리 가요 집에. 아유. 집에 먼저 가세요, 엄마. 울지 마시고. 급기야 어머니를 먼저 앞세우는 영기 씨. 하지만 아들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선뜻 집 안으로 들어서질 못한다. 계단 하나를 오르는 일조차 허리가 굽은 영기 씨에겐 쉽지 않은 일. 고지를 눈앞에 두고 영기 씨는 결국 휴식을 청한다. 저는 모르죠. 안 보이니까. 옆에 사람도 얘기해 주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남 1녀 중 둘째인 영기 씨는 3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 그러나 형제 간의 대화는 끊긴 지 오래다. 영기 씨마저 우울한 날엔 집안은 숨 막힐 정도로 적막하다. 술 먹는다니까? 어머니의 눈물 탓인지 영기 씨의 기분이 별로다. 사진 좀 봐 우리 제 둘째. 벼랑간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온 어머니. 훤칠하고 듬직한 사진 속의 남자가 바로 영기 씨다. 일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훈련 가서 너무 군대 가서 훈련 받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기 씨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건장한 청년이었다. 군 입대 후 허리에 원인 모를 통증이 느껴지더니 제대 후부터 허리가 굽기 시작했다. 점점 목마저 경직되면서 이제는 어딘가에 앉지 않고서는 똑바로 앞을 볼 수조차 없다. 어집때 완전히 통증이 오더. 근육이 오면서 허리는 아예 안 움직이고 목까지 이렇게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앞만 보고 옆에 보면 눈만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보면 째려보는 줄 알아요. 저 애를 내가 언제까지 내가 저
물 씻겨줘야 되고 치덕거리를 해야 돼. 내가 살아서는 어떻게라도 내가 꼼지락거리는데 너는 치덕거리를 해주는데 나 죽으면 누가 해줄라는지. 날씨가 추워서 야단나네. 이른 아침 어머니가 출근길을 서두른다. 생기가 엉뚱한 걸 켜갖고 내가 신문도 주워 봤어. 그래서 파느라고. 예? 신문도 주워서 봐서 파느라고 그래서 주워서 박스랑 파느라고 봐서. 3년 전부터 해온 상가 청소만도 모자라 소일거리까지 시작한 어머니.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들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는 온종일 허리 펼 시간이 없다. 그 시각 일찌감치 일어난 영기 씨가 바쁘게 몸을 잰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하는 시간만도 한나절이다. 마음 같아선 한 번에 뚝딱 일을 끝내고 싶은데 몸이 영 따라주질 않는다. 빗자루로 집안을 청소하고 밀려있던 설거지를 시작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제가 저 위쪽에 있다. 몸을 틀어 위치를 확인한 후 힘겹게 세제를 집어드는 영기 씨다. 엄마 다 설거지하고 가요. 어머니가 계시면 이렇게 못하게 해요? 하고 싶죠. 근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하게 잡아요. 근데 해준다 해도. 추운데 나가서 일하시고 오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노인분이 저렇게 나가서 맨날 일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집에 혼자 있고 따뜻한 집에 있고 입에 있고. 집안일을 모두 끝내고 혼자만의 시간. 영기 씨가 라디오를 켠다. 주파수가 잡히지 않아 가끔씩 애를 먹긴 해도 라디오는 제법 괜찮은 친구다. 머리맡에 라디오만 무려 3대. 라디오 저건 다 뭐예요? 어머니가 가져오시고 시간이 지나셨어요. 라디오만. 외출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주워온 선물.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보지만 영기 씨의 하루는 참으로 더디 간다. 집안에만 있는 일이 갑갑했는지 영기 씨가 집 밖으로 나선다. 운동도 할 겸 10분 거리에 있는 공원에 가볼 참이다. 그런데 작은 문턱 하나를 넘어서는 일조차 녹록지 않다. 지루한 오후, 영기 씨의 더딘 걸음에
유일하게 보조를 맞춰주는 친구는 굽은 그림자뿐이다. 빨리 걸으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걸려서 넘어져요. 걸어봤죠, 빨리빨리. 걸리더라고. 한마디로 재수가 없다거나 할까? 정기 씨 재수가 없어서 몸이 아픈 거 같아요? 예. 다른 사람 보면 다 건강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해야 되나 자꾸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굽은 허리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여 년. 영기 씨에겐 세상 곳곳이 장애물이다.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끈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나 공원 내 좁은 도로를 건너는 데만도 하세월. 어느새 느림보가 다 됐다.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1시간 넘게 걸어 공원에 도착했지만 의자에 앉아 나무를 보는 일 외에 딱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영기 씨 뭐 봐요? 메뚜기 하루 사이 이야기야. 그런데 오늘은 뜻밖의 수확을 얻었다. 메뚜기가 오늘 재미있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요. 네. 놀재요. 네. 그러니까 하루 사이가 내일이 하는 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메뚜기에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메뚜기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사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네. 근데 내일 같이 놀자니까 하루 사이가 저거 하잖아요. 한데 메뚜기와 하루살이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던 영기 씨가 갑자기 찹찹해진다. 답답하다가 나보고 영기 씨 스스로가 영기 씨가 답답해요. 네. 남자 부모님과 같이 뭐 예식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요. 모시고 나 같은 경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게 좀 아쉽죠. 며칠 후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외출을 한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것이다. 혈관 인종을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 않네. 영기 씨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척추 관절 부위에서 발병하는 원인 불명의 염증으로 심해지면 척추뼈가 붙어 구부정한 변형을 초래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지금 살이 접혀서 생긴 것들이에요. 이게 살이 이게 접혀서 생긴 거고, 또 하나 배가 이렇게 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것도 다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져 있어요. 여기서 해서 일단 이게 좀 많이 영기 씨의 경우 그다음에 허리와 목 부위의 강직은 물론 내부 장기에도 문제가 생긴 심한 상태. 사람들은 나중에는 수술하기 더 힘들어요. 지금 현재도 목이 굳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이대로 두면 심장에도 무리가 올 수 있다. 방법은 수술뿐이다. 수술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신경의 마비는 위험은 있지만 가능한데, 지금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걸리는 것들이 천식, 골다공증, 호르몬 부조화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네요.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수술. 내친 김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안 되네요, 이렇게. 그죠? 똑바로 누우셔야 되는데 저희가 검사가 안 돼요. 다리 봐가 이렇게 들리니까 이게 걸린다고 이 구멍 안에 옆으로 들어가는데.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굽어버린 허리 때문에 검사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뭐안 되니까 안 들어가니까. 행여 수술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어머니는 걱정이 앞선다. 너 그전에 검사한 거 저거 없나 그거? 저기 있을지 모르겠다.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안 줄걸? 언제 찍으신 거예요? 예, 10년 전에. 10년 전에. 소용없어서 찍은 거 있어도 지금 상태를 봐야 되는데. 다 끝난 건가 어떻게 된 거야? 한참 동안 자세 때문에 곤욕을 치른 끝에 결국은 CT 촬영으로 검사를 대신한다. 가서 이렇게 틀어놓으자야 가서 틀어놓아야 허리가 좋지. 어디가 똑바로 눕지도 않는데 뭘 똑바로 누워서 하려고. 처치. 그 아무 소용 없는데. 아무 생각 없어도 이렇게 해야지. 이 다리가 있금 다. 병원에 다녀온 후 영기 씨는 내내 어둡다. 몸 빨리 나가고 싶은데 치료법이 그게 좀 위험하니까 고민도 되고 여러 가지 되죠. 그게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갚았는데 다 갚았는데. 고민 끝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영기 씨. 그렇게 다 갚고 나도 해제시키는 게 또.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응, 그런데 그때 문서 갖다 잡히고서 농협에 문서 잡히고서 그때 돈 얻었나 우리? 그렇지. 아니 지금 돈 좀 쓰려고 저기 있더니 그냥 여기 아이고 수술비 마련이 쉽지 맞아요, 않다. 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동안 집에서 쉬고 있던 동생도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다. 아예 술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동생. 수술을 앞두고 누구보다 속이 타는 사람은 영기 씨다.
동생의 방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듯했다.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어머니가 안절부절이다. 술을 또 먹었나 왜 그런 거야? 말 안 해? 너한테도? 대출 받는 거 들었어. 들으면 어때? 왜? 돈 달래 그래서? 아니, 옛날 관계 대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언제? 옛날에. 아유 대출을 청소 도구를 챙겨 아들의 방으로 들어서는 어머니. 사빠 너 대출 좀 해달라고 했잖아. 아유. 먼저 저번에? 아유 저렇게 깨트려놨으면 그게 유리를 뒤늦게 열어본 동생의 방은 깨진 술병으로 난장판이다. 아니 그러면 몸뚱이가 저렇게 생겼는데 대출이라도 빼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사업한다는 일은 돼? 나 내일부터 안 줄 거야. 아유 나 아유 그렇지 않아도 심란하던 터에 이런 일까지 생기고 보니 어머니의 속이 새카맣게 탄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좀 생각을 해. 엄마만 신경 쓰잖아 지금. 내가 누구한테 신경을 써? 혼자한테 모르게 신경 써. 걔 성한테도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고 또.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얘기할 수가 없지. 관계 있으니까 집안에 관계인데 뭘 얘기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질타에 어머니는 속수무책이다. 답답하지. 어머니께 괜한 화풀이를 하고 말았지만 영기 씨는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다. 대출 받는 것도 그렇고 동생 때문에 그렇고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난밤의 앙금이 채 가시지 않은 휴일 아침. 모자가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텃밭을 찾았다. 2년 전만 해도 영기 씨는 이곳에서 농산일을 했었다. 엄마, 여기 갖다 대출 갖다 싹 뿌려야지 왜 안 뿌렸어? 그래야지 풀씨 쏟아져서 이 푸시 둬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중에. 내년엔 지금 이제 쏟아졌어 다. 다 쏟아서 뿌려봤자 소용없어. 내년에 이제 계속 뿌려야지 뭐야. 한동안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밭은 잡초가 무성하다. 퍼뜨려갖고 뭘 할 거야 이거. 이렇게 나면 밭에 풀 금방 퍼져 이거. 아이 거싹 긁어서 풀릴 거야 가을에. 가수 주임에다 불 이거 바람불 이거 쭉 날아다니고 막 불씨가 불이. 내가 해봐서 알아. 어머니 연기 때문에 또 혼났죠. 밭에 풀 안 내서 그럼 어떻게 내가 일 다니면 여기 와서 고생 살 수 있어 내가. 한번 나오면 상가 청소에 집안일, 텃밭 가꾸기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인데 아들의 잔소리는 끝이 없다. 어떻게 이게 고구마하고 저거하고 들깨 어떻게 다 짬뽕을 심었어 어떻게? 아. 엄마 혼자 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먹은 먹고 뭐 못 먹고 그래서 내가 했을 때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어머니의 고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 무가 맛이 어떤가 한번 그냥 칼 가져와야지. 칼. 아 그냥 까먹으면 돼. 다 솎아버려서 없어. 계속 투덜대는 아들이 밉지도 않은지 어머니는 제법 알이 굵어진 물을 뽑아 안겨준다. 안 맵다.
이렇게 여기서 이런 거 까먹고 있어요? 옛날에? 예. 맵구나. 난 지금이라도 죽어도 원이 없는데 우리 쟤 때문에 내가 눈을 죽어도 눈을 문 감고 죽어. 저거 허리 펴서 다 펴가지고 우리 막내하고 저거하고 결혼시켜서 사는 거 좀 보고 내가 죽어도 원이 없고 한이 없고 허리만 펴도 내가 살 것 같아요. 허리만 펴도. 영기 씨 지금 등 뒤로 하늘이 되게 멋있는 거 알아요? 모르겠어요. 영기 씨 등 뒤에 하늘이 되게 멋있어요. 예.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죠. 원보에서 피 깎고 여기도 메꿔야 되고 하늘도 보고 싶고 밭에서 일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네요. 하늘 보고 싶어요? 예. 이거 봐요. 아무것도 못 보니까. 이거 보여요? 네. 하늘 보여요? 예. 좋네요. 구름이. 멋있죠? 예. 뜨거운 청춘을 굽은 허리로 살아온 영기 씨. 어느새 38. 더 늦기 전에 영기 씨는 세상과 마주하고 싶다.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생할 아들을 생각하니 어머니는 또다시 걱정이다. 어디 가야지? 어느 쪽이야? 이리로 가야 돼? 혼자 있어. 그런 거보다는 이빨이 혼자 어디 가는 거 봤어? 어디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돼. 진짜 막 죽었어. 왜 그래? 누가 어째서? 이상해 애가 성격이. 큰일을 앞두고 아들의 마음이 다칠까 싶어 어머니는 애써 시치미를 뗀다. 누구야?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불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숱이 되게 많네. 카락이 아니고. 이 지금 앞에도 숱이. 겁나. 건강하고 수술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요.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앞두고 큰형부터 막내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찾아왔다.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아들을 안심시켜보지만 불안한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 잔뜩 긴장한 영기 씨는 대꾸할 정신도 없다. 50도 정도는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90도 기역자로 거의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3m, 5m밖에 안 보였는데 그래도 상당히 뭐 20, 30m 정도 보일 정도는 됐을 겁니다. 워낙에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탓에 쉽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결과는 꽤 성공적이다.
무려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무사히 견뎌낸 영기 씨. 그 사이 10여 년 동안 접혀있던 영기 씨의 배가 활짝 펴졌다. 이런 데가 실은 많이 아프고 여기도 어머니가 제일 먼저 중환자실을 찾았다. 행여라도 다른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아들을 살피는 어머니. 걱정 마라. 애썼다 우리 여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 우리 영기 애썼다.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일까. 마취에서 깨어난 영기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마 참아 어떡하나. 엄마가 잘못했지. 진작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들의 손짓을 확인하고 나서야 어머니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 열흘 뒤 다시 찾은 병원. 영기 씨를 수발하는 일은 이제 동생이 맡고 있다. 그동안 붓기가 빠진 영기 씨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 근력을 키워주기 위한 재활 훈련이 한창이다. 결과는 생각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한 차례 추가 수술만 받으면 정상인처럼 허리를 펼 수 있다. 혼자 서기엔 아직 무리지만 영기 씨가 욕심을 부려본다. 됐어. 조심스럽게 지지대를 잡고 드디어 제 힘으로 일어선 영기 씨.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어 보인다. 불과 30cm의 차이인데 영기 씨는 모든 게 새롭다. 가장 이렇게 되면 보고 싶었던 게 뭐예요? 많지요 뭐. 나무도 보고 싶고 하늘도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비 오는 것도 보고 싶고 눈에서 하나서 뚝뚝 떨어지는 것 좀 보고 싶고. 열알인가 열에 튀긴다 그런 게 있었는데 낙엽 봐 이제 겨울 좀 있으면 이제 겨울 되고. 올겨울 영기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첫눈을 보게 될 것이다. 절망의 순간 그를 일으켜준 건 바로 설 수 있다는 꿈. 38 총각 영기 씨의 미소가 밝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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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